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을 한 따끈한 신혼 새댁이에요. 결혼을 하기까지 사연도 남달라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외딴 섬마을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서울은 그야말로 꿈의 도시였어요. 성인이 되면 반드시 서울로 올라가야지 결심을 하고 어릴 때부터 용돈을 틈틈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20살이 되던 해 300만 원과 옷가방 하나를 챙겨 서울행 첫 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까 화려하고 길쭉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죠. 거리마다 사람도 차도 많고 생동감이 넘치는 서울 중심에 서 있으니 그야말로 다른 세상에 홀로 뚝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두렵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한 묘한 감정이 일었죠. 저의 꿈은 멋진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어요. 미리 알아본 미용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 근처 고시원방을 계약했어요. 아무리 외딴 지방에 살았어도 인터넷이 발달해 있다 보니 미리 학원과 숙소를 알아본 터라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작은 침대뿐인 고시원 쪽방에 들어서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열심히 배우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꿈을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낮에는 미용학원을 다니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이어갔어요. 외롭고 지치기도 했지만 꿈이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미용학원 선생님과 친구들은 제가 외딴 섬마을에서 상경했다는 것을 알고 이래저래 많이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을 받고 일하는 편의점은 달랐어요. 하루에 한 번씩 진상을 부리는 손님을 만났고 무엇보다 편의점 사장님이 제겐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존재였어요. 제가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는지 얕잡아 보시더라고요. 정해진 근무 시간을 넘겨서까지 일을 시켰고 급여까지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렇다고 나이 많으신 사장님께 대들면서 따질 수도 없어 끙끙거리며 마음 앓이를 하고 있었죠. 그날도 늦은 밤까지 편의점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고 가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초라한 행색에 처음에는 노숙자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손님 중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만 고르다 보니 그 남자가 미스터리하게 느껴졌죠. 비가 추적거리면서 내리는 어느 밤이었어요. 밤 11시가 되자 칼같이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고르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삼각김밥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한참을 텅 빈 삼각김밥 코너에 서 있는 남자를 보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마침 직원용 김밥과 도시락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권했더니 흔쾌히 받더라고요. 늘 편의점 밖 파라솔에서 혼밥을 하고 가다가 그날은 비도 오고 해서 실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손님도 없는 한적한 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유행가가 흘러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데 문득 그 남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이 노래 좋아하세요? 이 밤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죠 하며 천진난만하게 묻더라고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남자의 표정을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스치듯 봐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얼굴을 보니 미스터리한 노숙자가 아니라 20대의 순수한 청년이더라고요. 사장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남자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오랜만에 저도 웃음 지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물꼬가 되었는지 그 남자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20대 후반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어요.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를 고르냐고 물었더니 시험을 준비하면서 늘 일정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저도 미용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향에서 올라와 미용학원과 편의점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 삶을 책임지는 모습이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의 좋은 날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남자와 저의 공통점이 발견된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그 남자와 저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네 친구가 되었어요. 그 남자는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이었고 저도 타이트한 미용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남자는 한결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를 찾았어요. 새로운 삼각김밥이 들어오면 그 남자의 몫을 따로 냉장고 한편에 챙겨둘 만큼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난리를 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놀라서 사장님께 호출했지만 그날따라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그 남자였어요. 도와달라며 전화를 했더니 그 남자가 번개처럼 달려왔어요. 진상 손님을 순식간에 제압하는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멋지다고 느꼈어요. 그동안은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늘 예의를 갖춰 저를 대하는 모습에 소심한 성격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곧이어 사장님과 경찰이 오고 소동은 일단락되었어요. 사장님께서도 그날 이후로 저에게 편의점을 맡기고 등한시했던 게 미안하셨는지 밀린 급여도 다 주시고 보너스까지 챙겨주셨어요. 어쩌면 다칠 수도 있었던 그날 제 일처럼 달려와 도와준 그 남자에게 너무 고마워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괜찮다며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오던 그 남자는 편의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매일 보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궁금해서 문자를 보냈지만 답도 없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궁금한 채로 100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학원을 다니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미용 시험이 다가와서 실습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밤 11시 종이 울리자 말끔한 신사복 차림의 한 남자가 계산대 앞에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내미는 거예요. 바코드를 찍기 전 올려다보니 그 남자더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았더니 처음 말을 걸었던 그날처럼 천진하게 웃으며 잘 지냈어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끊은 건 미안했지만 저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며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라고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잘 치르고 멋진 모습으로 만나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끊은 그 남자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솔직히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서로 호감만 있을 뿐 정식으로 사귀는 게 아닌데 이런 감정이 다 부질없고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이나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남자에 대해 단념을 했었거든요. 오늘 슈트를 입고 온 것은 공무원 시험 합격 소식을 전하면서 저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네요. 합격과 고백이라니 2번 깜짝 놀랐고 너무 기뻤죠. 그 남자와 그동안 미뤄두었던 수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축하의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 역시 미용 시험에 정식으로 합격하면서 드디어 국가공인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더 기뻐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의 연애는 너무 달콤하고 즐거웠어요. 꿈을 이룬 후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한 사람이고 모든 게 처음인 첫사랑이어서 더욱 특별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시험도 합격하고 연말도 다가오는 어느 날 둘만의 첫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둘 다 많이 긴장하고 설레었죠. 멋진 풍경이 펼쳐진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죠. 너무 떨려하는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섬세함에 감동하게 되었어요. 뜨겁게 입맞춤을 나누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어느새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해 몽롱했던 것인지 그 남자의 사랑에 취해 혼미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황홀한 밤이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랑을 하면서 1년을 더 뜨겁게 연애했어요. 그리고 지난 봄 드디어 그 사랑의 결실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꿈을 꾸며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답니다.